당신이 노를 외치고 그레이락을 적용하고 감정을 보이지 않고 단호하고 짧게 말을 전달하고 이별을 고하는 등 나르시시스트의 뜻대로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평소와는 다른 당신의 모습에 당황하여 나르시시스트 역시 평소에 하지 않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과를 하다니 좀 믿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화를 내고 위협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보복하려 드는 등의 행동을 하던 이 나르시시스트가 그 모든 부정적인 행동을 잠시 멈추고 사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나간 일들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요. 사과의 말들을 쏟아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방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평소에는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네? 정말 이 사람이 변한 건가? 정말 변했으니까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겠지? 이제 변했으니까 이전과 다르게 행동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이들의 사과를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사과의 구체적인 특징과 이 사과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성찰이 불가능하고 늘 남 탓만 해대는 나르시시스트이지만 때로 이들은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상대방이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자신이 조종하는 대로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거리를 두려 할 때, 그리고 지금 내가 사과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겠다. 내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 그럴 때 그들은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과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사과와는 거리가 멀어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앞으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이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평소 모습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이 입을 열어서 사과의 말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앞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기적을 본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사과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니까 사뭇 놀라면서 어쩌면 이 사람이 진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 하는 이 사과라는 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찬찬히 뜯어봐야 해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을 기반으로 한 사과가 아니라 그저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거짓 수작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사과를 하긴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들이 했던 행동이나 그들 때문에 당신이 느꼈던 고통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주로 그들이 직면한 결과들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식일 거예요.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눈앞의 상황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낯선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알아보게 된 것에 대해서 슬프고 유감이라는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미안하긴 한데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참 슬프다라는 거죠. 자기 입장이 난처해져서 슬프고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또는 이들이 사과를 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변명들을 동반할 것입니다.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인 걸 어떻게 해. 내가 그쪽으로 병이 있어서, 중독이 있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어려서 그래. 내가 원래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갖다 붙여서 그것이 합당한 이유인 것처럼 주장해요. 또는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일종의 경고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그렇지만 네가 10년 전에 그런 식으로 날 공격했던 게 기억나서 그랬던 거야. 너도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행동했잖아. 미안해. 그렇지만 나만 이러는 건 아니야. 너도 아까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너도 사과해. 라고 하는 등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일들 혹은 방금 있었던 상관없는 일들을 들먹이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비록 사과를 받는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사과가 굉장히 진정성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의 반성은 그저 말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잠시 잠깐 1분, 하루 혹은 일주일 정도 바뀌는 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요. 상대방이 왜 말한 것을 지키지 않냐고 지적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내가 약속을 어겼네.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라고 할까요? 코버트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의 눈치를 보는 척 연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 할까요? 별것도 아닌 것을 지적질해 댄다며 화를 내고요. 상대방을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로 취급합니다. 잘못에 대해 돌이키고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상식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 중에 좀 더 똑똑한 부류의 경우에는 똑같은 짓을 약간 다른 양상으로 바꿔서 할 뿐이에요. 나르시시스트가 문자로 혹은 이메일로 사과를 할 땐 어떨까요? 당신이 그레이락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이든 한마디로 짧게 대답을 하고 또 만나기를 피하고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당신을 아프게 하다니. 하지만 난 항상 당신을 사랑해. 그러나 이 말을 필두로 여러 워드샐러드가 복합적으로 따라올 거예요. 그 워드샐러드 속에는 숨겨진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식이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다 알릴 거야. 하지만 난 널 사랑해. 만일 당신이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또는 간청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식으로 당신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당신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닌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과를 받아들이고 기회를 줘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과가 있었는지 일단 그 경험들을 먼저 떠올려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과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과 이후에 행동이 정말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사과 이후에도 변한 적이 없었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세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성장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불완전함의 증거를 없애버리려 드는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회로 돌리며 자신은 완벽하고 선한데 피해를 당한 것처럼 논리를 세워 나가죠. 자신에게는 털끝만큼도 악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끝도 없이 악을 찾아내는 이런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으려 애를 쓰는 것은 사실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몰고 가야 겨우 형식적인 사과라도 받아낼 수가 있고 그런 식이 아니라면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든 안 하든 나의 고통에 대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그런 것들에는 관심을 끄는 편이 낫습니다. 그들이 사과하는 능력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고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제 채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행동 패턴, 그들을 다루는 법 등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